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4연속 우승, 최근 7년 사이 6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후계자들이 프리미어리그의 감독직을 점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로 맨체스터 시티에서 함께했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이끌면서 성공을 했죠. 첼시 역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해임한 이후 맨시티의 코치로 일했던 엔조 마레스카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과르디올라 감독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맨시티를 떠날 경우 후임 감독으로 선호하고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진 로베르토 데체르비 전 브라이튼 감독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앞둔 대대적인 감독 교체 최신 상황, 그리고 엔조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까지 영국의 유력한 매체들 독점 보도를 통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첼시와 맨유가 올여름에 어떤 감독을 선임할지 지금 이적 시장이 시작된 이후 최대 화두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키어런 맥케나 전 맨유의 수석 코치 출신이자 입스위치 타운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이끈 감독을 포기하고 데체르비 감독과 접촉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엔조 마레스카 감독과 협상이 진행 중이고 보상금 지급까지 결정하면서 며칠 내로 공식 선임을 앞두고 있다는 영국 내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은 맨유와 첼시가 나란히 원했던 키어런 맥케나가 입스위치 타운과 재계약을 결정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일인데요. 입스위치 타운을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연속적으로 승격시키면서 지금 가장 뜨거운 젊은 감독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맥케나 감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맨유와 첼시의 후임 감독 선임 방향성이 좀 좌우되는 상황이었는데, 우선 맥케나가 무리뉴 감독 그리고 솔샤르 감독을 보좌했던 수석 코치 출신이라는 점에 있어서 맨유로 가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입스위치 타운의 장기 재계약을 거절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소식, 영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나온 이 보도에 따르면 맥케나는 입스위치에 남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가 보도한 맥케나의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맨유, 첼시, 브라이튼의 관심을 받은 키어런 맥케나는 입스위치에 남아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8살인 맥케나는 2년 사이에 입스위치를 EFL 챔피언십 승격과 프리미어리그 첫 승격으로 이끌었지만 다음 시즌에도 클럽에 남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뉴스는 로베르토 데체르비가 떠난 이후 공석이 된 브라이튼의 감독직 후보로 맥케나가 거론되고 있으며 맨유 관계자들도 맥케나 감독을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맥케나는 첼시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지난 일요일 전화로 첼시 구단 측에서는 다른 감독을 찾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뉴스는 입스위치 타운의 대주주인 에드 슈워츠가 지난 주말 미국에서 영국으로 날아와 입스위치 타운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애시튼과 더불어 맥케나와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계약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입스위치 감독 맥케나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끝나고 맥케나 감독이 포트만 로드 입스위치 타운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이 승격된 클럽 입스위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입스위치는 2021년에 맥케나를 선임했고 부임 첫 시즌 입스위치를 리그1에서 챔피언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 후 입스위치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십에서 벗어나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며 2연속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맥케나를 놓치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텔레그래프가 다음 순위로 움직인 감독은 입스위치와 더불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하게 된 레스터 시티의 감독 엔조 마레스카인데요. 엔조 마레스카는 레스터 시티의 챔피언십 우승을 이끈 감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맨시티가 트래블 우승을 달성했을 때 수석 코치였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독점 보도를 통해 첼시가 맥케나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다른 감독으로 선회하겠다라고 알리며 결정한 인물이 바로 마레스카라는 것인데요. 사실 맨유와 인연이 있었던 부분들도 첼시가 맥케나를 조금은 꺼렸던 이유라고도 합니다. 독점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엔조 마레스카가 첼시의 새 감독으로 선임되어 다음 시즌 첼시를 프리미어리그 탑4로 복귀시키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마레스카는 첼시의 1순위 선임 타깃으로 부상했으며 챔피언십 우승팀 레스터 시티를 떠나 스탠포드 브리지의 지휘봉을 잡기 위해 현재 협상이 진전된 단계에 있습니다. 첼시 구단 측은 일요일 오후 레스터의 마레스카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현재 마레스카가 휴가를 보내고 있는 스페인의 마르베야로 날아가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로베르토 데체르비,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등을 제치고 첼시의 1순위 후보가 된 마레스카 감독이 떠날 경우 약 1,000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입스위치 타운의 감독인 키어런 맥케나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이 과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첼시인데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첼시는 이번 주 후반에 5년 만에 7번째 정식 감독으로 마레스카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레스카는 지난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한 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첼시 이사회가 서로의 동의를 얻어 영입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전된 협상까지 됐고 휴가지까지 날아가서 얘기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마레스카 감독이 왜 첼시가 선호한 인물이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코치로 일했던 마레스카는 소유에 기반한 접근 방식,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집착으로 최고의 타깃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전술적으로 매우 유연하고 경기 중에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마레스카가 선호하는 포메이션은 4-2-3-1 또는 4-3-3으로 첼시가 다음 시즌에 현재 선수단을 통해 구상하고 있는 포메이션이기도 합니다. 과르디올라와의 연결고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스널에서 미켈 아르테타의 성공을 지켜본 첼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모범 사례를 도입할 또 다른 감독으로 마레스카를 꼽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첼시는 그가 첼시 규모의 클럽을 관리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기질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여름 레스터시티의 부임에 승격이 유일한 목표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압박감 속에서 일해냈기 때문에 첼시에서의 임무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다음 시즌 첼시를 탑4에 진입시키고 챔피언스리그에 복귀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폴 윈스탠리와 로렌 스튜어트, 첼시의 스포츠 디렉터가 포함된 첼시의 기존 시스템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도 있다고 합니다. 마레스카는 윈스탠리와 로렌스 스튜어트의 전략적 비전에 매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레스카 감독의 새로운 시대에는 첼시가 다시 우승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클럽의 모든 직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 역할에 부여된 모든 기능을 세밀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 영입 등 클럽에 더 큰 권한을 요구했다면 마레스카 감독은 단순히 코칭과 선수 육성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마레스카는 이미 경기장의 코치로 명성을 쌓아왔으며 훈련 세션에서 매우 현장감 있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레스카는 매니저가 아닌 헤드 코치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를 본인도 원하고 구단과의 입장 정리도 됐다는 것이고요. 이미 구단의 디렉터들과의 의견 교환 속에서 본인도 의지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 공영방송 BBC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요. 니자르 킨셀라 기자가 BBC 스포츠로 이직한 가운데 첼시 관련 소식을 보도했는데 이미 첼시와 마레스카 감독 사이에 깊이 있는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데체르비 전 감독과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첼시의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지만 마레스카 감독이 적임자라는 데에는 첼시 구단 전체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남은 기간의 계약 옵션으로 인해 레스터시티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BBC 스포츠는 레스터시티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일했던 마레스카에 대해 800만 파운드에서 1000만 파운드의 보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성사 여부는 첼시가 이 수수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며칠 내로 이 보상 패키지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첼시의 스포츠 디렉터인 폴 윈스탠리와 로렌스 스튜어트가 4명의 후임 감독 후보 중에 이탈리아 출신 마레스카를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첼시의 공동 경영자인 베다드 에그발리 역시 이 과정을 위해 현재 런던에 머무르고 있으며 잠재적 인선 과정에서 오너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터뷰, 실사 배경 조사까지 진행해서 최고의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 것인데요.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 클럽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었고 팀에 대한 그의 사전 지식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이번 미팅에서 이미 마레스카 감독이 본인의 첼시 감독 후보에 오른 것을 알고 첼시 스쿼드에 대한 분석까지 다 마친 채 면담에 임했기 때문에 마레스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상금만 지불하면 무리 없이 계약이 완료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첼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로 일했던 마레스카의 경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사회 위원들은 또 다른 과르디올라 감독의 제자인 미켈 아르테타가 에티하드 스타디움을 떠난 이후 아스널에서 재건 작업을 잘 수행한 것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이 엘리트 선수단을 구축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 능숙한 코치가 이 값비싸게 모인 선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통해서도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 선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레스카 감독의 또 다른 인연과 또 다른 장점들도 디테일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첼시가 레스터시티 측에 엔조 마레스카 감독의 영입을 공식 제안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마레스카 감독을 첼시의 차기 감독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적을 위해서는 두 구단이 2026년까지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계약 중인 이탈리아 출신 마레스카와 보상금액에 합의해야 합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최소한 2년 계약을 맺게 될 것이고요. 며칠 내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키어런 맥케나 감독은 입스위치 타운을 프리미어리그 승격으로 이끈 이후 포체티노 감독의 후임으로 일찍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 역시 브렌트포드에서의 활약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마레스카 감독은 맨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의 수석 코치로 일하면서 2022-2023 시즌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FA컵 우승이라는 트래블 우승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과르디올라 감독과 비슷한데요. 레스터시티에 부임하기 전에는 2021-2022 시즌 초반에 이탈리아 2부 리그 파르마에서 단 한 차례 1군 감독직을 수행한 바가 있고 그때는 개막 14경기에서 4승만 거둔 채 경질된 바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마누엘 펠레그리니의 수석 코치를 역임했으며 로베르토 데체르비 전 브라이튼 감독과는 AC 밀란 유소년팀 시절부터 30년간 우승을 이어오고 있는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선수 시절의 마레스카는 웨스트브롬, 유벤투스, 피오렌티나, 세비야, 올림피아코스, 말라가, 삼프도리아, 팔레르모, 헬라스 베로나 등 이탈리아, 스페인, 잉글랜드 팀에서 활약을 했었고 2017년에 은퇴를 했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2020년에 맨시티의 엘리트 개발팀 감독으로 처음 합류했고 2022년 여름에 1군팀 코칭 스태프로 합류해 트래블에 일조한 것입니다. 엔조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도 간략하게 소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레스터시티가 챔피언십 우승을 이루면서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을 때 레스터시티의 스타일 변화를 대대적으로 이끈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딥대성한 포지션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코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마레스카 감독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1군 코치로 활약했기 때문에 그의 스타일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와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마레스카 감독은 4-3-3 포메이션에서 풀백, 주로 리카르도 페레이라를 인버티드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해리 윙크스와 함께 더블 피보테로 구성하고 8번 미드필더가 윙어와 중앙 공격수와 더불어 높이 올라가서 압박하는 3-2호 형태로 빠르게 전환하는 플레이를 구축합니다. 마찬가지로 후방에서 빌드 아웃에 집중하는 마레스카는 골키퍼 마크 헤르만센을 수비 라인까지 합류시켜서 수비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상대의 압박을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합니다. 특히 올 시즌 헤르만센 골키퍼보다 발사율, 골키퍼가 40야드 이상의 패스를 시도한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 즉 롱패스를 골키퍼가 안 하도록 하면서 후방 빌드업, 소유권 싸움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려는 욕구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과 마찬가지로 마레스카 감독은 팀이 지역 지배력을 발휘하고 공을 빼앗겼을 때 빠르게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레스터시티는 이번 시즌 2부 리그 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 62%,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을 빼앗아온 90분당 5회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지나치게 독단적인 스타일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레스카 감독은 지난해 여름 강등됐던 레스터시티에 부임한 이후 보여준 유연성을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중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놀랐습니다. 올 시즌 한 가지 방식으로 시작해서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즉 경기 중에도 많은 전술을 시도했고 시즌 내내 많은 전술을 시도한 유연한 감독이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인데요. 레스터시티의 오른쪽 풀백인 리카르도 페레이라의 시즌별 활약 구역을 보시면요. 평균 위치가 2020-2021 시즌에는 사이드에 있었고 2021-2022 시즌에도 완전히 사이드만 밟고 있다가 2022-2023 시즌 조금 안쪽으로 왔던 경향을 볼 수 있지만 마레스카 감독과 함께했던 2023-2024 시즌에는 완전히 안쪽으로 돌아와서 미드필더처럼 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칸셀루처럼 페레이라를 쓴 것이죠. 한편 런국의 가디언은 맨유가 테나 감독의 후임으로 데체르비 감독과 접촉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말씀드린 맨유의 최우선 순위로 알려진 맥케나 감독이 입스위치에 남기로 하면서 데체르비로 선회를 한 것입니다. 가디언의 보도를 살펴보면 44세의 이탈리아 출신 감독 로베르토 데체르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임 감독 에릭 텐하흐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데체르비의 매력적인 볼 소유 기반 플레이 스타일과 지난해에 브라이튼을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진출시킨 업적은 지난해 맨유의 축구 운영을 총괄하게 된 짐 래드클리프 경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리고 결국 그가 맨유의 지분 27.7%를 매입하면서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경질될 가능성이 있는 텐하흐의 후임으로 이미 데체르비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체르비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상호 합의하에 브라이턴을 떠난 상태죠. 토마스 투엘, 케어런 맥케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마스 프랭크도 지난 토요일 맨유가 FA컵 결승전 우승을 이끌었지만 테나 감독이 경질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엘 감독은 테나 감독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래드클리프 구단주는 지금 모든 후임 감독 후보를 존중하며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이네오스의 수장으로서 억만장자인 영국인 래드클리프 경은 이번 주에 맨유의 시즌 리뷰를 주도하고 있고 이 리뷰 이후 테나 감독의 경질 여부가 최종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FA컵 결승전 하루 전에 테나 감독의 경질이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변을 일으킨 맨시티전 승리를 통해서 테나 감독의 경질 결정이 조금 유보되고 있는데요. 테나 감독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테나 감독보다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없다면 남는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맥케나를 놓친 현 시점에서 데체르비 감독과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테나 감독의 경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현지에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에스턴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과 기존의 2027년까지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며 2029년까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리겐 클롭 감독이 떠나면서 리버풀은 네덜란드 출신의 아르네 슬롯 감독을 선임했죠. 모예스 감독과 결별한 웨스트햄도 이미 스페인 출신의 줄렌 로페테기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정말 많은 감독들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브라이튼도 데체르비 감독이 떠난 이후 새 감독을 찾고 있고, 포체시노 감독과 결별한 첼시가 마레스카 감독을 선임하기로 하면서 레스터시티도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시즌 일정은 6월 18일 영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발표되는데요. 8월 10일 맨시티와 맨유의 커뮤니티 실드, 8월 17일 공식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가운데 최대 6개 팀의 감독이 바뀔 수 있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감독이 바뀌는 만큼 새로운 축구,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과연 올 여름 이적 시장, 감독들의 이동뿐 아니라 선수들의 이동은 어떻게 될지, 토트넘 허스퍼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게 될 새로운 선수는 누가 될지, 이적 시장의 모든 소식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믿을만한 뉴스들, 현지 이적설 팩트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